자, 2020년 6월 30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 그리고 S에너지, 그리고 썬데이 토즈, 그다음 현대바이오 총 4종목 그 차트 분석을 해볼 거고요. 어떻게 6월 달도 어려운 시장들 어, 매매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뭐 저희도 6월 달에 이렇게 저희 리딩방 매매일지입니다. 추천한 것들에 대해서 빨간색은 손절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저희가 수익 실현한, 뭐 이번에도 오늘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좀 발매도를 하긴 했는데, 이글백 같은 경우도 발매도를 한 꼴이죠. 결론은 시장이 생각보다 더 눌리면서 아무튼 그렇더라도 300%의 또 수익률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요. 아무튼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좀 문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을 항상 드릴게요. 신풍제약부터 볼게요. 바이넥스는 말씀드렸던 추세 맞고 올라왔네요. 어제 그 얘기. 자, 신풍제약이 오늘 한 차례 슈팅이 나왔어요. 뭐 치료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죽질 않네요. 그쵸? 예전 신풍제약 영상을 보면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다른 종목 다 가는데 이 종목이 안 가서 신풍제약은 내가 볼 때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뭔가 큰 그림은 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상승을 크게 했어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제가 고수가 아니라 중수니까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에 떨어져 맞았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이제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긴 했어요. 불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주식이 흐름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의 이 종목 자체가 이제 큰 시세를 낼 때는 당연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고, 이게 갑작스럽게 크게 튀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평선을, 이 정배열에 대한 이격도를 맞춰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많이 벌어진 자리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이 밑에 장기평선에 대한 이 이격도가 다른 이격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한 번 더 벌어져 있긴 하지만, 요 정도 이평이면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당연히 단기 이평선들은 더 빨리 땡겨 갈 것이고, 나머지 장기 이평선들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면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지금도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이 종목은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이 상승을 밑에서 올려치면서 상한가를 한번 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요런 그림이. 저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이 삼각수렴 패턴보다 그냥 위로 올라가는 수렴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이 역삼각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위아래 방향을 잡겠지만, 여기서 위로 방향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자리들은 나중에 이게 데칼코마니라 그러잖아요. 요런 식으로 반을 나눴을 때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추세가.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 흔들다가 위아래로 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차라리 전 좋아해요. 위에서 쏟아내는 차트보다 요런 차트,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차트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확하게 방향을 안 잡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지금의 자리로 이렇게 추세 하나 잡았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잡아놨고,
그리고 이제 이걸 뛰어넘으면서 여기 하나 이제 또 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점이 살금살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살금살금 낮아지고 있는 도중에 오늘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가 될 수 있는 이 자리대를 한번 건드려 놓고 밀렸어요. 그냥 쭉 밀렸어요. 쭉 밀렸어요. 밀렸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길긴 길지만 몸통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웬만하면 종가가 이 35,000원 위로 마무리되는 그림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 갖다 붙여놓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자리예요. 결정하지 못한 자리예요. 그럼 내일 혹여나 개파락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오면서 오늘의 이 종가 부분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한 번 더 연출이 될 수는 있어요.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이 거래량이 줄고 있다가 오늘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가 꼭 지켜야 되는 지지라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즉 변곡점이 됐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 변곡점이 만약에 깨지면 이 변곡점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깨져서 내려오고 그 다음날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만큼 한번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요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손절 자리 27,500원 27,500원이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의 그림은 이제 변곡점이 됐고, 그리고 차트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리예요.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에 이 박스권처럼 계단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냥 하나의 매집을 했다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상승으로 치질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은 상승으로 치지 않는다면 지금의 자리로는 이 상승의 고점이 한 번 그리고 두 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 번이 더 남았다 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기준이에요. 왜냐?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그렇다고, 여기선 제가 매집했다고 그랬죠. 그냥 왜? 주가가 고점 만들어 놓고 그냥 바닥까지 찍었어요. 올라온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매집을 한 거고, 이 매집을 한 거를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시키는 초입 요 자리죠. 요 자리 이후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상한가를 처음 첫 상을 갔어요. 자 첫 상을 가고 나서 어때요? 저점이 종가상으로 한 번도 이 상을 깨지 않았어요. 여기 때 한 번 살짝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절대로 이 상을 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주식은 패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상자리를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어요. 뭐 신풍제약에 대한 악재도 한번 터졌었죠. 그 악재 터진 날짜가 요 자리였던 거고, 그죠? 악재가 터졌는데 악재가 터져도 지켜주고 있더라. 저점은 낮아지고 있어. 결국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소외되고 있는 중에 오늘 한번 빵 하고 터뜨려 준 거예요. 다시 나한테 관심 가져넣어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요런 그림처럼 개파락이 떨어지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패턴이 여기서 한 번 더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이 패턴이 끝나고 눌릴 거냐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눌리면 어디까지 눌린다? 여기까지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22,500원 정도까지 눌릴 확률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일단은 25,000원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오겠지만 이게 신통치 않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려와서 요 정도 자리대 돼서 지지 받으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오늘의 저점 자리, 요 자리가 깨지지 않거나 아니면 상한가 자리 27,150원에서 200원 정도, 27,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면 얘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올라올 때 여기 고점 33,800원, 그러니까 34,000원을 몸통으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그냥 크게 박스 치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에 이 안에서 그러면서 요렇게 추세를 만드는 그림이 나타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 박스에서 요런 추세를 만들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자리에서 자리 잡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려고 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월봉상도 그렇고, 자, 월봉을 보시더라도 말씀드리죠.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좋다. 그죠?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요날 거래량보다 요날 거래량이 높으니까 고점이 높은 거고, 요날 거래량보다 요날 거래량이 이 고점은 높았지만 거래량이 적으니까 윗꼬리를 길게 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다음 달에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래량을 줄이면서 시가 자체를 갭을 띄워갖고 올려버렸어요. 올렸는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여기 고점을 못 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이게 이 거래량을 적게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높게 띄우면서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월봉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달 7월이죠. 7월 달에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타나줘야 또 한 번 상승하는 9월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월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웬만하면 이번에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뭐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달은 어느 정도 조정의 국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상의 오늘의 고점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떨어졌네요. 그죠? 항상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시세를 주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 고점이 어디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된다. 그죠? 그걸 주봉에서 만들어 줬던 그림인 거고,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뭐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는. 그럼 다음 주에 이 고점을 올릴 거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혹여나 내일이나 모레라도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그래도 스윙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또 한 번 올라오면서 여기를 맞고 떨어지든 아니면 고점이 오늘보다 낮든, 그러면 한 차례 조정은 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분봉을 보면 좀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이 고점을 맞고 밀리면서 먹고 나가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조금은 털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자, 지금의 그림으로는 어차피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한번 튀어주고 눌러주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눌릴 때 29,500원 정도, 29,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여기죠. 기존에 여기 저점 잡았던 자리 부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이제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오늘의 고점 혹은 33,000원을 넘어서는지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개인 매수 들어갔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자, 두 번째 S에너지 볼게요. 오, 상승을 꽤 많이 했네요. 이 금액이 센 게 아니었구나. 우량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았네요. 뭐 인공태양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공태양 뭐 TV에도 나오고 뭐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움직이나 봐요. 뭐 찍었네. 조금 애매한 자리네요. 지금의 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상장하고 나서 2012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장기 하락 추세를 들어갔던 종목인 것 같아요. 태양광 자체가 뭐 죽었고 OCI도 뭐 50만 원 뭐 이상 했던 게 지금 뭐 10만 원 미만이잖아요. 거의 5배 이상이 빠졌던 종목인데 뭐 이 종목도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생각도 해보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일단 이 낙폭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올라온 그림이에요. 올라온 그림이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던 자리를 보면 여기서부터거든요. 요 자리부터예요. 그쵸? 1,400원부터 한 차례 거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전향 들어오다가 그나마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에 가까운 기간에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7,280원 정도. 그죠? 그럼 그 자리가 시작됐던 봉의 모양을 한번 보면 여기죠. 이 봉의 모양을 보면 상승을 한번 쫙 해줬다가 눌린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날이 맞나요? 맞네요. 그날이 맞네요. 이날이 맞네요. 상승을 했다가 밀리고 다음날 갭상승 시켜서 올라와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6,975원, 한 7,000원 정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 6,975원 정도를 보면 이 윗자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오바스럽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7,300원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단기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7,300원인 거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얘는 지금의 자리는 7,700원이에요. 7,7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윗꼬리는 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거든요. 5일선, 7일선, 뭐 7일선을 타고 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7일선을 지금 타고 가다가 일단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5일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음봉이 떨어진 자리인데, 그러면 이 밑에 지지할 자리가 5일선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굳이 11선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고 5일선을 밟고 올라타는 앞차기 차트가 나와주는 게 좋은 그림인 거고요. 자, 지금 그림으로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렇게 잡을게요. 어차피 11선 내일 또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여기 6,000원, 그리고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여기 5,500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이게 고점에서의 피레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디까지?
여기 6,6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거래량 없이 상승할 수는 있어요. 대신 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와 줘야만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여기 고점 부근에서 쳐맞고 밀린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적은 거래량으로 6,650원 정도를 찍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6,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 올라갈 때는 굳이 이 자리 뚫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올라오면서 살짝 갖다 댔던 거래량, 살짝 갖다 댔던 거래량보다만 더 터지면 무조건 뚫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는 밀리더라도 어찌됐든 얘가 지금 아직은 역배열이에요. 정배열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 장기 이평선에 하고 나머지 이평선들에 대한 이격도가 아직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나와요. 결국엔 한번 올라오다가 맞고 밀려서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하는 그림이든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한 차례 우상향하면서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림상으로는 주봉을 보더라도 일단 이평선에 걸쳐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평선들과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많이 차이 나죠. 그죠? 이 2평 따먹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그 2평 따먹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자리에 걸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시. 그럼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위까지는 남아 있는 자리인 건데 폭이 큰 자리는 한 번에 못 올라선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일단 저항을 맞을 자리는 한 번 찍었다라는 기준인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밀린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월봉이죠. 내일의 시가가 갭이 뜰 거냐 아니면 밀릴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밀리면 이 밑에 있는 이평선의 자리 5,700원 부근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5,700원이면 어디냐? 요 정도 자리 되겠네요. 그죠? 어디야? 여기 최근에 양봉을 좀 그래도 길게 뽑았던 요 그림, 그쵸?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는 있다. 그 전에 뭐 몸통에서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려올 수는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이 내려오는 그림이 안 나오려면 내일 그냥 갭을 띄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개파락을 시작하더라도 밑으로 밑꼬리 없이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5일선 혹은 7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조금 더 먹을 자리는 나올 수 있다. 자, 20분봉으로 보더라도 어찌됐든 얘가 지금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서 구름대 위에 있죠. 그러면 구름대를 처음 뚫고 올라왔으니까 한 번은 눌릴 수 있다라는 거야. 한 6,200원 정도 혹은 6,200원 맞나? 6,200원이네요. 6,200원 정도 혹은 6,1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뭐 거래량도 크게 터진 자리가 없거든요. 요 자리에서 한번 터졌죠. 그죠? 요 자리에서 한번 터졌는데 터지고 나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눌렸지만 굳이 이 자리 밑으로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이 위에까지 내려가지 않죠. 그냥 이 근처에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는 걸로 보인다. 대신 뭐 이제서야 이걸 끌고 뭐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할 수 있는 자리대는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슬금슬금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다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받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인공태양이라는 이슈가 꾸준히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한두 번씩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예전에 그 로켓 발사한 것처럼, 인공위성 발사한 것처럼 인공태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신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올 자리까지는 올라왔다.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썬데이 토즈 볼게요. 게임즈가 핫하죠. 얘하고 네오위즈가 핫했고, 그나마 요새 위메이드 조금 핫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보면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먹고 내려온 거예요. 자, 월봉상에 보더라도 일단 이 중요한 돌파 라인은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간의 하락 추세는 끝났구나.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고 횡보 아니면 상승이 남아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인데, 실제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름대 하단과 상단은 뭐가 된다? 매물이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사실 가까운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 그 봉이 시작하면서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대신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가는 이 간격이 넓은 데는 올라오면서 구름대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자리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디서 지지를 해줄 거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얘 관점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썬데이 토즈가 무슨 개발하는 게임이 있나요? 흥행하는 게임이 있나요? 넥슨 GT처럼? 이 자리네. 카카오하고 썬데이 토즈가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뭐 어찌 됐든, 자, 일단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이 큰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 배틀 그라운드로 이게 엮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고 나서 이 고점과 저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자리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이때 무슨 뉴가 무슨 게임이 흥할 거다라고 해갖고 이 정도 올라왔는데 결국 그 게임이 망했죠. 거인 망작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임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다시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락을 이렇게 해주고 올라오면서 저항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이번에 돌파를 하고 밀린 그림이거든요. 그 밀린 자리가 여기 상승했다가 눌렸던 요 자리,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올라오면서 매물 만들었던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아니구나, 이 밑에네요. 여기네, 여기. 요 자리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던 요 자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 자리에 대한
이 저항은 여기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제 요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밀린 그림이에요. 밀린 그림이에요. 그럼 얘는 딱 그 자리에서 멈췄네. 오늘 저점을 만들었잖아요. 2만 애니팡? 애니팡 또 푼가 뭐 나오나 보구나. 저점을 오늘 25,800원에서 만들었어요. 그쵸? 25,800원에서 만들면서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 그러면 얘는 이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자리는 26,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한번 저점을 갱신했고 그 다음에는 저점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그림, 깨지 않는 그림이 좋고, 어떻게 보면 요렇게 저점을 그래도 살짝 높였고 또 요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이 구름대 하단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려면 얘는 지금의 그림으로는 28,8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줘야 돼요. 이 중간값 위로 몸통을 만들어줘야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터진 거래량에 대한 이 추세라고 하긴 그렇고, 이 작전을 한번 실패했다고 보셔도 되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왜? 여기서 시가가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걸 깨고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죠?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여기 장대 양봉에 대한 이 바닥은 깨지 않았다 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얘가 빠르게 이 윗자리를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요 안에서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면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여력이 된다. 왜 그렇게 보냐면 실제적으로 이 게임주라는 게 대부분 실적이 나왔던 해가 여름과 겨울이에요. 즉 애들 방학 시즌 때 그럴 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게임주는 주가가 그 겨울에서 봄 사이에 핫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름 방학 그러면 6월부터 8월 그 사이가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게임의 말 그대로 이제 시간 때우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이제 TV 재방송, 영화, 그래서 넷플릭스,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주도 거기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장기간 횡보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번 이 밀려 내려와서 이 박스권은 이 상단을 한번 살짝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은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까. 그죠? 내일 하루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안 한다면, 밑에서 시작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할지언정 이 저점은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28,800원 위로 머리를 올려놓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올려놓고 간다면 그냥 요 자리에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번 조정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9,800원에서 3만원이면 30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쵸? 300% 정도 올라왔으면 당연히 이제 밑에서 올라왔던 쉴 새 없이 올라왔거든요. 얘는 뭐 크게 눌린 자리가 없었어요. 그죠? 눌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밑에서 받아 올렸던 기관이든 외국인의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도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연기분도 많이 샀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진짜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 대부분 이렇게 앞차기 차트로 나오는 종목들이 항상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슬금슬금 가다가 요렇게 한 번씩 빵 하고 밀렸을 때 다음날 시가가 갭이 뜨면 이건 무조건 따라붙어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요렇게 슬금 올라가다가 한 방 빵 터트리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그 다음날 올라온다면 못해도 어디 전고까진 간다고 말씀드려요. 맞고 뒤지든 아니면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요런 그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였지? 본네였나?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거 있는데 그 화장품주 중에 잡주 화장품주 중에 이번에 상표 들어갔나? 그 화장품 이름이 있는데 예전에 앞차기 차트로 꾸준하게 올라왔다면서 최근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이름 바뀐 게 있어요. 화장품주 중에 그런 종목도 저런 식으로 가거든요. 하츠도 그랬나? 어떤 종목이 저렇게 갔지? 그 종목을 찾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무튼 요런 그림이 이거 봐도 되겠다. 자, ST큐브라는 종목이거든요. 요런 그림 보시죠. 5일선 7일선 타고 가는 앞차기 차트에서 빵 밀렸는데 갭 뜨면 올라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전고까지. 그죠? 요런 게 하나의 주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보는 눈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이런 그림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오늘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림이 나을 뻔했거든. 아이고. 음봉으로 차라리 이렇게 밀어버리고 내일 차라리 요 윗자리에서 갭 뜨면서 잡아먹는 그림이 참 좋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게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내일 시가가 밑에서 혹시나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혹시 시간에서 올라왔나요? 그거를 좀 봐야 되겠네. 올라왔네요. 그냥 내일 조금 갭 띄워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 좋은 자리까지는 올려다 놨네. 다시 확인하겠죠. 이제 뭐 요런 자리 넘어서는지 봐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튼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봉 3개 만든 거거든요, 바닥에서. 적산봉이면 삼적 이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봉이 3개 나오면 음봉이 하나나 2개 정도 나오고 다시 양봉이 3개 나와요. 그러면서 뭐 12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만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찾아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서 12개의 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양봉이 3번 나오면 음봉이 하나나 2개가 나오고, 음봉이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양봉이 하나나 2개가 나온다 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음봉이 3개가 나오면 양봉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적삼 뭐 3적 26 뭐 6적 46 패턴 뭐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수련을 하고 뭐 논문을 낼 정도로 공부를 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이 게임즈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 있다. 혹여나 밀리더라도 얘는 이 박스 이평선 사이에서 박스 치고 움직일 확률도 높아요.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단계 더 올라올 거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추세가 내려오던 거를 뚫고 올라선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추세 하단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대신 여기서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기존에 엄청나게 거래량 없이 빵빵빵빵 밀렸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갈 수 있는 목표가는 4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45,000원대까지. 요렇게 원을 한번 그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요런 그림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뭐 지금 자리 물렸다고 하더라도 그래 바닥 대비 300%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엄청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중간에 이 고점도 한번 확인도 안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요 자리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해되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부분을 돌파를 하다가 뭐 눌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갈 때 좀 핫했죠. 이 종목도 꽤 많은 상승을 했어요. 꽤 많은 상승을 했고 실제적으로 요 자리? 요 자리 정도 요 자리에선가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중장기로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 3종목을 보고 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이 종목이었거든요. 현대바이오. 이 종목이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였어요. 목표가가. 오늘 그 목표가를 찍고 내려온 거예요. 결국엔 저는 여기서 털긴 했지만 왜 요 자리도 결국엔 이 자리에 대한 이 고점 부분까지는 갔다가 온 거거든요. 털긴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슈팅을 했더라. 그랬고 얘는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가 빵 터지면서 밀렸거든요. 근데 밀렸는데 일단 아직은 완벽하게 죽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상승폭을 다 반납시키긴 했지만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구나.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가 터진 자리가 어딘지. 먹고 튀었네요. 자, 상승폭을 다 반납시키긴 했지만 월봉은 뭐 볼 거 없고 주봉을 잠깐 보면 일단은 5일선에 거치고 밑꼬리를 살짝 달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이제 그리고 기존에 여기도 하나 저항이 될 수 있고요. 13,400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나머지 물량들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12,700원 부분까지. 이게 15일선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13,500원 위로 몸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14,000원을 한번 확인하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자리예요. 그게 아니라면 올라오더라도 맞고 눌려서 결국에는 얘는 12,000원 밑으로 한 번은 내려올 거예요. 12,000원 요 자리 밑으로 한 번은 내려올 거다.
그때가 뭐 할 자리?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기술적 반등 많이 가야 14,300원, 대충 가면 13,500원에서 1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슈팅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요게 다시 한번 상승해서 뚫고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저도 목표가를 여기까지만 봤던 종목이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왜? 기존에는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은 매물대가 있어요. 요 자리를 누군가 건드려준 사람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기존에 좀 꽤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꽤나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런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원동력이 분명히 아직은 이 종목에 있을까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제약바이오가 예전 제약바이오 붐이 불었을 때처럼 그런 붐이 불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그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얘는 저는 좋게는 봐요. 시간은 걸릴지언정 얘는 한번 좋게는 봐요. 기존의 큰 장기간 박스권을 뚫어주고 크게 상승을 시켰던 자리거든요. 그 위에서 어찌 됐든 지지를 받고 어울리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고점의 위에서 또 여기 자리까지도 위이고, 그럼 여기 한번 찍었으니까 눌리더라도 12,000원 밑에서 11,000원 사이, 만원, 11,000원, 11,000원 요 정도 사이겠네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받아봐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신규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자리 아니면 다시 16,000원, 700원, 17,000원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면 해도 한 70%거든요. 밀린다면.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매수를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 차례 바닥 찍고 올라오다가 2평에 쳐맞으면서 버텨주고, 여기서 2평 따먹기 한번 하고 다시 눌렸을 때 버텨주고, 그리고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한번 빵, 눌렀다가 빵 하고 이제 눌린 거거든요. 그죠? 눌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올라올 거고, 못 지키면 눌릴 거다. 그때 12,000원 밑에서 11,0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긴 했지만 기존의 거래량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물량이 다 기어나가지 않았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물량을 털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왔던 물량에 윗꼬리를 다 달면서 털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이 그냥 여기서 나갔구나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즉 기존에 남아있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요 새끼들은 뭐하고 있지? 잘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이 윗자리거든요. 결국엔 여기 위에서 거래량이 빵빵 터졌거든요. 뭐 여기서부터 터지긴 했지만 이 뒷부분은 이 윗자리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윗자리를 이때 터진 이후로 단 한 번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뭐 살짝 뭐 올라면서 이렇게 앞점을 살짝 꽂긴 했지만 벽에 이제 구멍만 뚫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뚫 때는 이게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 뚫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얘는 아직도 예전에 이런 그림처럼 자, 이 하나의 박스권, 그 다음이 지금의 자리는 또 하나의 박스권, 뭐 요렇게 그냥 넓게 잡을게요. 10,000원까지 요렇게 하나의 또 박스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이 이제 또 한 차례 올라갈 요 하나의 박스권이 남아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위험할지언정 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이평선도 정배열이고 대신 이제 이 바닥과의 장기평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는 할 수 있어요. 얘가 올라올 만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확산이 돼야 좀 더 크게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달간의 횡보나 박스권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그림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올라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종목이 그렇게 기준이 잡히고 있고 아직 이평선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위의 저항을 아직 때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만원. 그러니까 최소 2만원은 한번 찍고 죽어야 되지 않는 주식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월봉상에. 최근에 위에서 윗골이 빵빵빵빵빵 달았던 여기서 계속 누군가 여기 자리만 가면 매물을 쏟아 붓는 자리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뭐다? 그때보다 지금이 거래량이 괜찮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못해도 2만원은 한번 뭐 여기까지 가면 땡큐긴 하겠지만 그러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기존에 이 몸통 달았던 자리를 보더라도 16,100원대 뭐 이번 최근 고점보단 좀 낮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장대 음봉 하나 있거든요. 6만원짜리. 그럼 여기 중간값 한 4만원까지는 한번 나중에 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평선까지도 오겠네요 진짜. 4만원까지는 한번 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거든요. 얘가 꾸준하게 몸통 만들어 놓고 이 위로 얹혀 놓고 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혹여나 또 다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요런 그림을 여기서도 한번 그려주면 결국에는 한 번 더 요런 그림 그리면서 올라온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요런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을지 한 번 더 올라갈지 또 요런 그림을 또 만들지 그런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제 누가 사고 있는지 좀 볼까요?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죠. 장난치는 놈들이죠. 주가가 상승하면 팔기 바빠요. 얘네는 꾸준하게 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팔기 바빠요. 자, 작년 기준으로 봅시다.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봐서 짜잔. 최근에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지만 2019년 1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월이면 제약바이오가 핫했던 자리지 않을까. 1월 1월이 3월 1월이 여기네요. 여기네 여기. 그죠? 여기 기준으로 여기까지 본다면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 아이고. 개인 백은 다 들고 있네요. 그죠? 그럼 뭔가 이 새끼들도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언제 이 물량을 털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죠?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고점에서
이게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는 기준은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외놈하고 개관이 물량을 던져요. 그러면서 결국엔 여기서 개인만 남거든요. 나머지 다 빠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앉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시 외국인하고 개관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또 올리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뭐 지들이 매집을 하다가 실패를 처했던지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꾸준하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바이오 중에 얘가 뭐 실적이 어쩔지 저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저 새끼들이 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나? 그리고 상장 폐지 될 일은 아직은 없겠네요. 그쵸? 기존에는 그래도 실적이랑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오다가 작년 한번 이 실적이 안 좋았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꾸준하게 실적이 좋은 거보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있다가 한 해 안 좋고 그 다음에 조금만이라도 좋으면 이게 급성장을 하거든요. 실적이 호전됐다라는 게 이슈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막 나오면 그 다음 해는 실제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 사상 최대 실적이면 그것보다 더 나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야만이 주가가 그 위로 점핑을 하거든요. 대부분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3개월 선방영 한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점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계속 하락만 하다가 뭐 한번 좋아져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하락만 해가지고 실적이 4년 3년 안 나오면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좀 나오다가 한 해 안 나오고 다음 해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상장된 회사를 상폐시키지 않는. 그쵸?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 현대바이오는 길게 보면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점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는 눌렸을 때 어디서 받아줄 거냐 잡아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저라면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12,0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요. 12,500원 밑에서 좀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12,500원 밑에서 11,000원까지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때 이 자리가 매집이 될 거냐 아니면 먹고 튄 그림이 될 거냐는 조만간에 나타날 거라고 보여져요. 최소 한 달 안에는 확인이 될 거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되시죠? 오늘 다 팔았어요. 개인 빼고. 연기금 하나만 좀 들어오고. 이게 오늘 어느 정도 먹고 튀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튼 자, 오늘 주식 이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9시 반 이 시간에 다시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시장 하루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